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주부입니다. 저는 20대 중후반에 처음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하여 반년 만에 이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20대 초반에 처음 연애하며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할 수 있구나 하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 결혼도 빨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아 선호 사상을 심하게 겪으며 자랐고 저희 친정엄마도 아들 낳고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시집살이 호되게 겪어오는 걸 눈으로 보고 자랐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저희 엄마는 이혼을 하셨죠. 그래서인지 나의 결혼은 무조건 남녀 평등을 추구한다 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남녀 모두 20대 중후반이라 모은 돈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도 지방이라 오래된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나쁘지 않았고 양가 모두 지원해줄 형편이 아니었기에 전세 대출을 풀로 땡겨서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은 돈 4천씩을 한 통장에 넣어 전세 본인 부담금, 결혼비용, 신혼여행, 가전, 가구 등을 장만했습니다. 정말 리얼 반반 결혼이었죠. 제가 반반 결혼에 양가 지원을 안 받으려 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네가 더 해왔니 내가 더 해왔니 소리 서로 안 하고 시댁에서 지원 많이 받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시댁 가서 커튼 빨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차라리 안 받고 생색 안 듣고 말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해줄 형편도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제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정말 돈만 반반이더군요. 첫 시작은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 만나 웃고 있는데 딸 낳는다고 웃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때 뒤집어 엎었어야 했는데 그놈의 전세 대출이자 싸게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먼저 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바로 다음날 새 식구 들어왔다고 시가에 온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요리하고 상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하는 것까지 전 시어머니와 저 둘이서 다 했습니다. 전 남편 놈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더군요. 눈치 주며 반찬 가져가라 했는데 제가 줬던 한 접시만 가져가고 또 소파에 앉더라고요. 연애 땐 절대 그런 모습 없었는데 말이죠. 이거 말고도 사건이 많았습니다. 전 남편 놈은 명절에 시댁에서만 2박 3일을 다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도 했었어요. 우리 집이 외국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 있는데 뭔 소리냐. 명절 당일엔 우리 집 무조건 가야 한다라고 했더니 자기네 엄마가 허락을 안 해줄 거라는 둥 선심 쓰듯이 엄마한테 허락 받아보겠다는 둥 헛소리를 정성 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락 강요도 지겹게 받았습니다. 남들은 남편이 실드 쳐줘도 시어머니가 몰래 연락해서 연락 안 하냐 잔소리를 한다는데 전 남편 놈이 더 했어요. 왜 우리 엄마한테 전화 안 하냐? 네 전화 기다리신다 하고 말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전화를 왜 하냐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시댁 가서 매주 보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또 하냐고요. 제 말에 전 남편 놈은 그냥 용건 없이 전화하는 게 중요한 거다. 우리 엄마는 그걸 원하신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런 강요가 전화하기 더 부담스럽게 하는 거라고 안 한다고 대응했었지만 나중엔 싸우기 지겨워서 그냥 몇 번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지네 형수한테도 전화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친해지라고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했더니 얼굴이 시빨개져서는 지랄 난리가 났었네요. 또 어느 날은 전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부부가 말 그대로 개싸움을 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 남편 놈 회사도 째고 낮에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 누구냐고 나가보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보더니 너 회사 안 갔니? 괜히 왔네. 너 쉬지도 못하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날은 제가 쉬는 날이었어요. 저 혼자 있는 줄 알고 며느리 뭐하니 하고 갑자기 쳐들어온 거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별별 시어머니 짓을 다 당한 듯 하네요. 예물 예단 없이 혼수 반반하고 맞벌이 하는데 집안 살림이 이게 뭐냐. 너는 시집 올 때 이런 것도 안 해왔냐 등등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솜씨 대마왕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다 받아쳤어요. 살림이 이게 뭐냐 화장실 청소 안 하냐 하시면 전 남편한테 토스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화장실 청소하래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옷 다림질 할 일이 없어서 다리미를 안 샀더니 시집 올 때 다리미도 안 사왔냐고 하시더군요. 안 써서 안 산 거고 제가 시집 올 때 안 해온 게 아니라 저희가 안 산 거예요. 집 혼수 같이 한 거잖아요. 하고 받아쳤습니다. 내가 아프면 아들은 고생하네. 며느리만 고생이지. 라고 하는 말에 제가요? 왜요? 하고 넌시 눈으로 나가는 방법도 써봤네요. 똑같이 배려 없는 말로 받아치는 방법은 다 해본 듯 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남편의 엄마고 어른인데 내가 너무 예의 없게구나 하는 양심의 가책으로 힘든 거였는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 나중에는 똑같이 결혼해서 왜 나만 갑질 당해야 하나 하고 억울하게 느껴져서 그냥 막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전 남편 놈이 시어머니 하는 짓을 맡기는커녕 더 부추기고 저한테 맞추라고 강요하며 화를 냈던 거였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은 제 생일에 양가 부모님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전 시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제 욕을 한 거였습니다. 요즘 며느리는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른다부터 시작해서 며느리의 미덕과 예의범절 등을 나열하며 그걸 제가 하나도 안 한다고 얘기하더군요. 제 생일에 저희 엄마한테요. 저희 엄마도 한성질 하시지만 교양 챙긴답시고 그냥 듣고 있다가 그래도 오늘 제 딸 생일이니 이 정도만 하시죠. 앞으로 사위도 며느리도 잘하면 되잖아요. 하시곤 넘겼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전 남편 놈한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물어봤어요. 오늘 식사 자리 어땠냐고. 응? 왜? 밥 맛있었는데. 하고 말하는데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외에도 생각나지 않는 온갖 시가 관련 사건들과 그걸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하는 전 남편 놈 때문에 결혼생활 반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 병신인 걸 결혼 전엔 몰랐냐고요? 네, 몰랐어요. 세상 자상하고 가정적이고 온갖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 1등 사회감인 줄 알았습니다. 시댁이요? 별로 교류가 없어서 아예 몰랐죠. 제가 결혼해본 경험으로 배운 걸 정리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연애할 때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살인마가 되어보는 게 좋아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이러이러하면 어떡할 거야? 같은 질문을 진짜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연애할 당시엔 이해 가능한 답변을 내놓아도 결혼 후엔 달라질 수 있는 게 결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신이 박혀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결혼 전에 예비시댁 자주 가지 말라는 충고 보통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자주 가서 집안 분위기를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모르고 결혼했다가 저처럼 뒤통수 세게 맞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정말 완벽한 반반 결혼은 없습니다. 돈은 숫자로 딱 반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반 결혼에 보통 여자들은 집안일도 반반, 시댁 친정 관련도 반반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정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말 마트 가서 물건 20kg 장봐왔는데 너 10kg 들어, 나 10kg 들게 할 것도 아니고 아기 낳을 때 나 5개월 임신할게, 너 5개월 임신해 할 것도 아니기에 정말 무자르듯 반반 결혼은 없습니다. 혹시나 돈을 반반하더라도 그런 걸 기대하고 결혼했다간 정말 억장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혹 반반 결혼을 강조하는 사람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며느리는 결국은 시댁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된다라는 것을 꼭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잠 안 오는 밤 과거의 값비싼 경험을 떠올리며 긴 글을 썼지만 전 현재 제 기준에 정말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 재혼을 했고 소중한 딸도 낳았습니다. 재혼할 당시 제가 모은 돈과 남편이 모은 돈을 비교하자면 1대3 정도였어요. 그 외에 시댁에서도 또 크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전에 겪어본 게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더 해오고 더 지원해주기 때문에 더 심한 갑질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벌벌 떨었었죠. 그러나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흔한 연락 강요, 불쑥 찾아오기, 싫은 말, 며느리 무시하는 말 등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집살이의 시자도 모르고 살고 있네요. 반반 결혼 하지 말라고 올리는 글은 아닙니다. 그냥 결혼이 진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데 뭔가 걸리는 게 있다면 어서 걸르고
찜찜함이 느껴지고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 확실하게 안 다음에 결혼을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시집살이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찜찜함과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반반 결혼을 선택하는 건 하나도 예방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글을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그냥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자는 말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이건 반반 결혼이 주제가 아니네요. 님이 100% 했었어도 갈등은 생겼을 겁니다. 대부분 있는 집은 시가해서 간섭을 거의 안 해요. 집불도 없고 무식한 시자들이 열등감과 배려심 결여, 아들부심의 젊은 며느리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천박하게 굴죠. 저런 놈은 다른 여자도 제대로 못 살고 도망갈걸요. 그래도 거기서 뭉기적거리면서 애 낳고 안 살고 단호하게 결정해서 정말 잘했네요. 개차반 남편 답 없는 시집 식구들. 그런데 둘째 임신 중이에요. 하면서 고구마 팍팍 먹이는 글이 얼마나 많은데. 어쨌든 행복하게 사세요. 두 번째 댓글. 이건 반반 결혼 해본 후기가 아니고 그냥 미친 남편과 집구석을 만난 건데요. 이 집에 반반 안 하고 몸만 갔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미친놈일수록 반반 해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혼할 때 반으로 가를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댓글. 전 이럴 것 같아서 반반 결혼은 생각도 안 했어요. 결혼 비용만 반반하고 다른 건 여자인 제가 더 하게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반반 결혼 안 하고 대접받으면서 결혼했고 애 둘 낳은 지금까지도 남편한테 대접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은 오로지 제 몫이고 제 몸으로 하는 거라 제 희생이 크기 때문에 남편이 돈도 더 많이 해오고 평소에도 저를 많이 위해줘요. 애 둘 낳으면서 허리, 무릎 등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 다니면서 치료 중이라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애기도 많이 봐줍니다. 임신 출산을 여자 몸으로 하는 이상 결혼 생활에서 반반이 안 돼요. 여자 희생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반반 결혼하지 말고 대접받으면서 결혼하세요. 네 번째 댓글. 진짜 답답한 게 반반 결혼하면 시집살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집살이 시킬 사람들이냐 아니냐가 맞죠. 다들 어디서 이상한 소리에 휘둘러서는. 전 시댁에서 아파트 해주시고 또 더 큰 집으로 옮겨주셨지만 결혼한 지 5년 동안 발길 한번 안 주셨어요. 며느리 불편하다고요. 아무리 오셔라 오셔라 해도 안 오십니다. 제 친구 시어머니는 친구 반지하 월세방에서 시작했는데 집키 받아가지고서는 내 아들 집인데 왜 허락을 받냐? 하면서 시어머니 친구들까지 우르르 데려와선 신생아 키우는 친구한테 커피 타오라고 시키더군요. 그냥 사람 나름이니까 지연 여부를 떠나서 좋은 남편, 좋은 시부모님 골라서 결혼들 하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